숲을 걸으며 나무를 유심히 본 적이 있으시지요? 저는 50대의 숲의 일터에 나오면서 나무의 수필을 보며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나무들이 최선을 다한 삶의 흔적이 숲 위에 고스란히 배어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자기나무, 산수유나무, 이팝나무, 느티나무, 벚나무 등 이 나무들의 울퉁불퉁하고 너덜너덜한 수필을 보면 애잔함이 느껴졌습니다. 많은 꽃을 피우고 많은 열매를 맺으며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며 살아온 흔적이죠. 모든 생명의 에너지는 같은 궤도에 있나 봐요. 나무들도 예외가 없는 듯 하거든요. 에너지를 많이 쓰는 듯한 나무들은 대체로 수명이 짧습니다. 오늘은 나무가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느티나무의 지혜부터 들여다볼까요? 느티나무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지요. 느티나무의 꽃과 열매는 너무 작아서 눈여겨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50살이 넘어서 처음 봤을 정도니까요. 관심이 없으니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느티나무는 우리나라 녹어수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장수목입니다. 그 비밀은 피목에 있습니다. 피목은 한자로 껍질피의 눈목자입니다. 나무 껍질의 눈, 즉 기공이죠. 기공은 공기를 빨아들이고 내뱉는 구멍이란 뜻입니다. 이 피목은 잎의 뒤 잎맥에 있는 기공과 함께 나무가 영양분을 만드는 광합성을 할 때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끌어들이고 광합성을 하는 과정에서 분리된 산소가 그 기공을 통해서 공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그래서 피목이 많은 나무들은 대부분 빨리 자라는 속성수입니다. 나무 줄기를 싸매는 껍질에까지 광합성에 관여하는 기공을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영양분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나무 중에 가장 성장이 늦다는 회양목은 줄기에 피목이 거의 없어 확대경을 가지고 살펴보아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와 다르게 느티나무는 많은 피목 덕분에 영양분을 왕성하게 만듭니다. 느티나무는 많이 만든 영양분을 낭비하지 않고 고스란히 에너지로 비축합니다. 화려한 꽃을 피우지도 않고 열매도 크지 않아 많은 영양분을 꽃 피우고 열매 맺는 곳에 쏟지 않고 비축한 에너지를 오직 생존하기 위해서만 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 수 있는 거죠. 솔직히 고백하자면 처음 숲에서 일할 때 저는 느티나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욕심쟁이처럼 보였거든요. 에너지를 많이 만들면서도 자신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멋진 꽃이나 큰 열매를 위해서도 쓰지 않으며 스크리지 영감처럼 오직 자기만 챙기는 이기적인 나무 같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생각이 얼마나 옹졸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느티나무는 장수함으로써 마을의 당산목이 되어 그 마을을 수호했습니다. 새잎과 열매는 구황식물로 사람들에게 내어주었죠. 봄에는 구황식물로 보릿고개를 넘기게 도와주었고 여름에는 무성한 잎으로 그늘을 만들어 더위에 지친 마을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쉴 수 있게 했습니다. 그 그늘 아래서 사람들은 마을의 번영과 화합을 도모했어요. 느티나무를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섣불리 판단하지 말 것이며 살아있는 생명 그 존재 자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벚나무의 찬란한 헌신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벚나무도 느티나무처럼 피목이 많아 빨리 자랍니다. 하지만 벚나무의 수명은 느티나무에 비해 턱없이 짧습니다. 150살에서 200살이 넘는 고목이 된 벚나무는 참으로 만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벚나무는 광합성으로 만든 영양분을 꽃 피우고 열매 맺는데 거의 다 소진해버립니다. 겨우 남은 영양분으로 겨울을 버텨낸 후 이른 봄에 또다시 엄청난 양의 꽃을 피웁니다. 벚꽃이 그토록 화려하고 아름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벚나무의 생존 전략입니다. 꽃 피우기 직전 새싹이 참새 잎만큼 작을 때 벚나무는 잎자루 기부에 직경 1mm도 안 되는 작은 꿀샘을 만듭니다. 햇빛에 반사되면 반짝반짝 빛나는 이 꿀샘. 실제로 손으로 만져 입에 대면 달콤합니다. 이 꿀샘은 개미에게 주는 뇌물입니다.
진딧물을 업고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거죠. 후손을 보호하기 위해 겨우내 비축했던 귀한 영양분을 아낌없이 쓰는 겁니다. 이렇게 애써 만든 영양분을 한 해가 가기 전에 거의 다 소진해버리는 벚나무. 그래서 수명이 짧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생을 얼마나 찬란하게 불태우는지 벚나무를 보며 고마움과 애틋함, 숭엄함을 느낍니다. 벚꽃은 필 때도 아름답지만 질 때도 아름답지요. 꽃비가 허공을 가득 채우며 떨어져 내리는 길을 걸으면 누구인들 착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또 꽃이 지고 난 후 꽃받침만 남았을 때도 아름답고요. 가을 단풍도 어느 단풍 못지않게 고와서 우리의 지난 삶에 대한 성찰로 마음을 젖게 하지요. 이렇게 벚나무는 단지 수명이 짧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 나무의 찬란한 생에 저절로 숙연해집니다. 이제 시무나무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시무나무는 이름부터 생소하시겠지만 느릅나무과 나무입니다. 그럼 시무나무 이야기를 들어보시지요. 다른 느릅나무과의 식물들인 느릅나무, 참느릅나무, 당느릅나무, 느티나무, 팽나무, 퐁나무, 풍계나무, 비술나무 등과는 달리 나무 줄기에 무시무시할 정도로 길고 날카로우며 튼튼한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잎은 느릅나무과의 나무들 중에 비교적 작은 편에 속합니다. 먹을 것이 귀했던 오래 전 우리나라의 봄, 보릿고개를 겪던 시절, 소나무와 함께 민초들의 대표적인 구황식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왕조 시절이거나 60, 70여 년 전이겠지요. 길의 측정단이었던 오리 10리 100리에서 신장로 옆 오리마다 한 그루씩 심어 거리를 알려주었던 오리나무와 같이 이정표 역할을 했던 나무입니다. 그런데 시무나무는 오리나무의 오리보다는 조금 더 긴 거리인 20리마다 심어 20리가 되었음을 알려주었던 나무입니다. 20리가 되는 지점에 시무나무 한 그루씩을 심어 길을 나선 나그네들이 나무의 수를 세어보고 거리를 가늠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시무는 스물이라는 순 우리말 스무 또는 시무가 변형된 말입니다. 나그네가 20리 즉 8km를 지날 때 시무나무 한 그루를 만남으로써 자신이 20리를 지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시무나무가 심어진 중간중간 2km마다 오리나무를 심어 더욱 정교하게 나그네가 20리에서 오리를 더한 길 즉 25리를 지나왔다고 가늠할 수 있었겠지요. 시무나무의 새수는 오이처럼 풋풋하고 청신하여 초봄에는 생채 나물로도 먹었고 조리 과정 없이 그대로 밥에 비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시무나무는 느릅나무과 나무 중에서도 독특하게 무시무시한 가시를 가지고 있다고 했지요. 초식동물로부터 자신의 잎을 조금이라도 보호하고자 함이었어요. 하지만 가시를 피해 나뭇잎에 앉을 수 있는 나비목 곤충들로부터 자신의 잎을 보호하는 데는 이 무지막지하고 무시무시한 가시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느릅나무과 식물들은 대부분 독이 없어 보릿고개를 지날 때 어린 새순은 구황식물이었지요. 그 중에서도 시무나무 새순이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저는 숲에서 시무나무가 새싹을 틔운 후 그 새싹이 그대로 자라나 큰 잎으로 성장하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봄에 처음으로 싹을 틔운 잎들은 대부분 애벌레들의 양식이 되어버립니다. 시무나무의 새싹이 새들이나 애벌레들에게 모두 먹혀버려 봄을 맞은 나무의 몰골은 측은하기 짝이 없습니다. 나무를 보는 저의 마음에 긴 겨울을 견뎌내었지만 혹시 봄을 맞지 못하고 아프면 어떻게 할까 염려할 즈음에 거의 모든 잎을 내어준 처참한 모습의 가지에서 치가인 곁눈이 나와 다시 잎을 형성한 후 그런대로 나무의 수관을 갖춘 채 어렵게 한 해를 그러나 힘차게 살아갑니다. 그런 시무나무를 보며 저는 늘 온 마음을 다해 나무를 안아줍니다. 가시 때문에 실제로는 안을 수 없어 마음으로만 감사를 전하지요. 감히 저는 따라할 수 없는 시무나무의 헌신에 대해 경의와 사랑의 마음을 건넵니다. 그리고 숲을 거닐며 가끔 시무나무를 만나면 제 나름대로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봄볕 좋은 어느 날, 먼 길을 나선 나그네가 보찜에서 보리밥을 꺼내 바가지에 담고
그 바가지의 밥 위에 신장로 옆 시무나무 새순 한 움큼을 따놨습니다. 종지에 담아온 고추장 한 숟가락을 넣어 비빈 후 맛나게 먹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상상을 하며 나라에서는 그 많은 나무 중에 왜 하필 시무나무를 이 심리마다 심었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은 것 같아 미소 짓습니다. 시무나무를 이정표로 심은 정치가의 깊은 배려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가난한 백성을 생각하는 무심한 듯 하지만 지극하고 따뜻한 정책이었던 것이지요. 봄볕이 따숩게 느껴질 즈음 나비목의 곤충들이 기지개를 켜며 숲에 나와 짝짓기를 하고 새들도 포란에 들어가는 시기와 보리밭에 보리가 익어가는 시기와 맞물려 봄의 끝자락에 싹을 틔우는 느릅나무과의 나무들을 그려봅니다. 이렇듯 나무들의 헌신과 사랑은 어떤 사랑, 누구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긴 겨울이 지나고 곧 다가올 봄볕 속에서 우리들과 나무를 비롯한 이 땅의 무생명들이 또 한 해의 맑은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